전 세계 유튜브 스타로 떠오른 슬로 로리스라는 동물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작은 손의 주인공인데요. 고양이만한 몸집에 커다란 눈망울을 끔뻑이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만 반하고 말았죠. 어쩐지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굼뜬 동작이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하여 슬로우 로리스, 느린 광대라는 뜻이죠. 원숭이와 유인원의 먼 사촌, 영장류에 속하는 이 동물은 배를 긁어주면 만세를 하듯 팔을 들어 올리는 독특한 동작을 취하는데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깜찍한 외모에 사람들은 열광했죠. 그 후로 녀석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린 왕자의 친구로 더욱 친숙한 사막여우 역시 마찬가지. 언제부터인지 야생동물들이 집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 곁에 오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로리입니다. 제가 줄 틈이 없네요. 이 슬로 로리스가 국립생태원에서 살게 된 지도 1년여가 흘렀습니다. 벌레는 뭐예요? 딱정벌레 벌레거든요. 미럼이라고. 이게 뭐 파충류나 이런 애들 그 단백질원으로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줘야 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 하고 있을 때는 뭐 그 그룹 보면은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많이 외로움을 타는 것 같은. 예. 친구가 없어 항상 적적한 로리. 게다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로리는 어쩌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됐을까요? 로리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8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 당시 로리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생동물인 로리는 사람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죠. 먹이를 주니 잘 반응도 하고 사람 손도 좀 올라타서 움직이는 것도 보고, 그래서 아마도 여전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기르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로리의 병명은 녹내장으로 이미 안구 내부가 다 파열된 상황. 대수술을 받고 위기를 넘긴 로리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료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음성적으로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진료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수술 비용만 해서도 뭐 몇백만 원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런 이유 때문에 유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인 슬로 로리스는 사이테스라는 협약에 의해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따라 분류한 등급에서도 가장 보호가 시급한 1급으로 지정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거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흔히 사막여우로 알려진 패넥여우 역시 2급으로 국내법상 개인 사육을 금지하고 있죠. 최근 인기 있는 일부 파충류들도 사이테스에 속하는 동물들로 양도 신고를 통해서만 개인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슬로 로리스를 비롯해 개인 사육이 철저히 금지된 야생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각 동물들마다 생겨난 인터넷 동호회는 가입자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얼마나 손쉽게 이런 동물들이 거래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슬로로리스의 분양가는 150만 원 선. 페넥 여우는 300~4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육을 허용하는 동물들에 한해 인터넷 쇼핑몰까지 생겨나면서 클릭 한 번에 야생 동물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한 인터넷 동호회에 페넥 여우를 분양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뜻밖에도 이들이 안내한 곳은 동물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애들이 토끼를 나오거든요. 아, 저희가 그 네. 동물 수입도 하고 동물원 간의 교환해주는 그런 문화라서 해드리거든요. 네. 페넥 여우를 분양하겠다는 3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동물원에 동물을 수급하는 대행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가격은 뭐한 350에서 380 사이? 그래요? 아, 얘는 사이즈예요. 얘도 비싸잖아요. 와, 그래도 개보다 너무 비싼데? 380. 그 정도 하는데 뭐 특별한 거안 쓰시나 봐요? 놀라시는 거 보니까. 분양가로 수백만 원을 제시한 대행업체 직원들. 그들이 분양하겠다는 페넥 여우는 바로 이 동물원에 살고 있는 여우들이 낳은 새끼라고 하는데요. 얘네들 새끼예요? 어미들의 사육장 뒤편에서 이들이 판매하겠다는 새끼 페넥 여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넥 여우는 사이테스 2급에 속하는 포유류로 국내법상 개인에게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재차 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얘네들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운동을 안 하고 난 친구들 기란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처럼 그런 데서 거의 문제도 크게 없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동물원은 지금까지 사이테스 종을 개인과 거래한 사례는 없으며 대행업체 직원의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현행 법상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부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야생동물과 같은 이색 반려동물 시장 규모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인터넷과 개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인터넷 야생동물 판매업체 목록을 보면 그 업체가 10군데 정도 되고요. 또 온라인 동호회에서 개인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13개 정도.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여 개가 넘는 업체에서 온라인 야생동물 매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테스 부속소 1에 속하는 슬로우로리스 같이 정말 국제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이렇게 상업적인 매매가 안 되는 것들도 버젓이 구입할 수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이 야생동물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방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잡혀와서 어떻게 키워지고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은 사실 모르잖아요. 예쁜 모습만 주로 보고. 언제부턴가 야생에 살던 동물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우리 곁에 오는지. 우리는 먼저 이들의 고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버섬 남서부에 자리한 한 시골 마을.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서 슬로우 로리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야생에서의 슬로우 로리스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나무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는 녀석. 낮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웅크린 채 단잠에 빠져드는 것이 슬로우 로리스의 일상입니다. 야행성인 녀석은 밤이 되자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큰 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데 이용되죠. 우리는 이곳에서 슬로우 로리스의 생태를 연구하는 로버트 일행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최근 급격히 개체수가 준 슬로우 로리스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생의 슬로우 로리스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위치 추적기를 달아 관리해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수년간 이 연구에 매달려온 로버트는 슬로우 로리스가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Sometimes they can be vicious killers too. They're also quite good hunters for insects mainly, but also very rarely, but we do see it for vertebrate prey, so birds. Also, big part of it is they are the world's only venomous primate. 실제로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슬로우 로리스에게 물린 사람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장류 중 드물게 독을 가진 녀석들에게 독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영역 다툼을 하는 경쟁자와 대결할 때 쓰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독은 팔꿈치 상단 팔 안쪽에서 생성되는데요. 녀석은 위협을 받으면 팔을 번쩍 들어올려 공격 자세를 취하곤 하죠. 기억하시나요? 슬로우 로리스를 일약스타로 만든 유튜브 영상. 사람들이 귀엽다며 열광했던 이 영상의 진실은 녀석이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고통스러운 호소였던 셈이죠. Always look really cute and really happy with their big wide eyes. But this movement with the hands over the head is what we call a freezing or a venom pose. So what you're actually seeing in that video is a loris that is absolutely terrified and is trying to protect itself. So it is the complete opposite. But yeah, it's the loris having an awful time. 그런데 어떻게 독을 가진 슬로우 로리스가 애완동물로 키워질 수 있는 걸까요? 고향인 밀림에서 인간의 집으로 오기까지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린 수소문 끝에 슬로우 로리스와 원숭이를 사냥하는 인력군을 만났습니다. Jadi misalnya order datang, ada pesanan 5 ekor atau 10 ekor. Nah, kita berunding sama tim teman-teman untuk berburu berangkat ke hutan. Setelah kita dapat, kita baru atur penjualan ke yang order, gitu, ke yang pesanan, gitu. Setelah itu ya kita untuk keuangan kita bagi rata, sistemnya kayak gitu. Jadi semua kita kerjakan sama-sama, bareng-bareng gitu. Kalau stres, gitu, kalau kita posisi penangkapannya pas lagi apa istilahnya, tetap aja ada yang mati, tetap ada yang mati.
사냥꾼들이 노리는 건 길들이기 쉬워 상품 가치가 있는 새끼 로리스들. 고향에서 가족들과 작별한 채 중개상들의 차에 실려 10시간 남짓한 여행 끝에 다다른 곳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이곳엔 대규모 야생동물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그중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우리에 갇힌 희귀한 야생동물들이 눈에 띕니다. 사이테스에 속하는 멸종위기 동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력한 숙주로 추정되는 박쥐까지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이곳으로 온 슬로우 로리스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banyak yang dilindungi banyak. Tapi kalau yang pasar sini nggak jual yang itu, kayaknya nggak jual, nggak berani. Emang pernah itu ada kejadian apa? Di sini sering ada raja. Oh gitu ya. 시장 깊숙한 곳에서 원숭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창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새끼 원숭이들 사이에서 마침내 슬로우 로리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5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단돈 4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Gini caranya begini. Ini paling sini, ya ngambilnya kaki belakang begini. Ya kurangnya dikit dong. Masa ya nggak bisa kurangnya dikit. Paling gampang kok pisang doang kalau sore jelang malam aja. Malam kasih makannya. 상인들은 슬로우 로리스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안심시킵니다. 야생에서의 습성대로라면 위협을 느꼈을 때 팔 안쪽에 독을 묻혀 무는 게 정상인데요. 이 새끼 슬로우 로리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린 오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이빨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동물들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야생동물들. 과연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을까? 좀 더 규모가 큰 시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상인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새끼 원숭이들은 겁에 질린 채 울부짖습니다. 우린 또다시 슬로우 로리스를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단속이 심해진 탓인지 여행객을 가장한 취재진의 작은 카메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Bisa aja kalau bawa aja nggak apa-apa pakai koper masukin nggak masalah itu ngumpet kalau itu. Ya saya kalau bapak mintanya berapa? Kalau di sananya juga aja nggak jauh dari 2 juta. 슬로우 로리스를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서류를 위조해 줄 수 있다는 상인들. 놀랍게도 단속 공무원이 있어도 불법 거래가 묵인되고 있었는데요. 45만 루피아예요. 이거 혹시 한국 갖고 갈 수 있나요? Ini bisa bawa ke itu, ke Jepang. Bisa kalau kita urus suratnya di karantina. 불법을 눈감아주는 공무원에 이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Korea? 한국 분이 한 명 사갔대요, 어제. 한국 사람이? 네. 거래가 금지된 슬로우 로리스는 어떻게 한국인에게 팔릴 수 있었을까요? From the cases that I've seen, hidden in the suitcases or strapped to the body of the person who's smuggling them. And this not just with slow lorises, but with reptiles, with monkeys and other animals.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밀수꾼들의 옷과
수화물에 숨겨진 야생 동물들은 전 세계로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마약과 무기에 이어 세 번째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거대한 야생동물 밀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과 힘겨운 이별을 한 뒤 애완동물이 될 준비를 마친 야생동물들은 답답한 가방에 담겨 또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낯선 땅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고향 아프리카 수단에서 무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한국에 밀수된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그 사막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종을 구분 못하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밀수를 하는 거를 이제 환경청하고 세관하고 같이 사건에서 적발하게 된 겁니다. 밀수꾼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막 여우로 알고 있는 패냉 여우는 국제적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반면 얼굴이 비슷하고 수입이 가능한 샌드 여우로 속여 수입하려다 그만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해 밀수꾼의 수화물에서 적발된 22마리의 패냉 여우들. 큰 귀를 가져 소리에 예민한 녀석들은 시끄러운 비행기 소음과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온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개홍역이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들의 여행 끝에서 우리가 지켜본 것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막 여우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22마리 중 살아남은 여우는 5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좁은 공간 내에서 데리고 있고 먹이나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동물들 중에는 그 수송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수송열이라는 게 있는데 세균감염이 확산이 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송을 한다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겁에 질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사막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사막 여우들. 이들의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혹은 독특해서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키우는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야생동물들이 아프면 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려집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평생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된 로리. 하지만 고향에서부터 이곳에 오기까지 악몽 같은 순간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유튜브 속 깜찍한 외모에 반했던 우리는 밀림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사람의 집까지 올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궁금증에서 시간을 거슬러 따라가 본 이들의 여행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갖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없었더라면 대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일생을 보냈을 야생동물들. 과연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새끼를 잡는다는 뜻은 100% 엄마를 죽인다는 걸 뜻합니다. 새끼를 놓고 달아나는 엄마는 절대로 없습니다. 새끼를 뜯어와서 엄청나게 웁니다. 새끼가 정말 괴롭게 웁니다. 그걸 만약 본 사람이면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남는 게 그 시장에 오는 것이고 거기서 또 배를 타서 거기서 수많은 개가 죽고 거기서 남는 게 한국 또는 여러 나라에 등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for every loris that makes it to the pet trade, roughly 10 individuals will have died. And we really, the big problem is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It's not the traders, it's not the hunters, it's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So if the demand goes down, there's no reason to catch them anymore. It's so easy, you don't get them as a pet. You leave them alone. That's all you have to do. You just leave them in the wild where they're happy, and that's all they want is to be left alone. 슬로우 로리스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야생동물 구조센터. 밀수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곳입니다. 이곳에 60여 마리의 슬로우 로리스들이 살고 있는데요. 밀수 과정에서 다친 심한 부상으로 치료 중인 녀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밀수꾼의 트럭에서 구조된 슬로우 로리스들로 수송 스트레스로 인해 발견 당시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결국 17마리가 숨을 거뒀습니다. 다행히 구조센터의 따뜻한 보호의 손길 아래 건강을 되찾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먹성 좋은 빌리와 리아입니다. 두 녀석의 상태를 두고 연구원들 사이에서 진지한 회의가 벌어졌는데요. 만약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면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생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체중을 재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가장 걱정인 건 잘려나간 이빨입니다. 다행히 이빨 하나를 제외하곤 상태가 좋습니다. 연구원들은 리아와 빌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정든 구조센터를 떠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슬로우 로리스들. They are originally actually from the Garut Regency too. So in a sense they're going home.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온 고향. 과연 방생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한 모양입니다. 야생에 풀어주더라도 위치 추적기를 달아 관리해야 하는데요. 리아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는 로버트는 착잡한 마음을 달랠 길 없습니다. 한 마리의 슬로우 로리스를 야생에 돌려보내기까지 무려 20마리에 달하는 로리스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빌리의 차례입니다. 빌리 역시 위협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얼음 동작 자세를 취하는데요. 굳어버린 빌리의 자그마한 손을 슬며시 잡아주는 로버트. 부디 힘을 내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시간. 리아는 쏜살같이 나무 위로 향합니다. 이제야 고향에서의 옛 추억을 떠올리기라도 한 걸까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빌리의 차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던 녀석. 그런데 자신을 돌봐주던 연구원들에게 마치 인사라도 하듯
뒤돌아보는 빌리. 응원의 손길을 받고 또다시 용기를 내보는데요. 과연 빌리와 리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평화롭던 고향에서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